난 청롱이라고 해. 청강 스타일리스트 지망하는 예비 신입생들. 청강대에 스타과에 오기를 많이 고민하고 막막한 학생들도 많을 거야. 일단 너희가 청강대 온다면 누빌 수 있는 공간들을 간단히 보여줄게. 일단 나는 힐링존과 공부 및 과제존, 그리고 푸드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더 자세한 공간을 볼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때 꼭 봐줘. 우리 대학은 개인적으로 벚꽃 시즌이 참 이쁘고 밖에 앉아만 있어도 힐링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학교 생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가져왔어. 같이 들으러 가볼까? 먼저 신입생 인터뷰부터 들어볼게. 입학 전 가장 걱정되거나 막막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학교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컸어요. 저는 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느린 편이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특히나 다른 학우들의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가 제일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1학년 동안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욕심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과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 비교과 프로그램 강의 내용까지 차곡차곡 내 거로 만들자고 생각했고, 시간이 된다면 영어든 뭐든 언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막막한 점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 저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수업을 듣고 나면 바로바로 복습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 메이크업을 학원을 안 다녔거나 많이 메이크업을 해보지 못해봤다면 완성도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버거울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물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지만 감각을 키우기 위해 이미지맵, 스크랩이나 레퍼런스를 찾는 경우가 잦아서 어떤 주제나 컨셉에 맞춘 이미지 찾기를 해본다거나 본인 스스로를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자주 꾸며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타가 선배님들께 인터뷰를 부탁드려봤어. 신입생 때 가장 막막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신입생 때 가장 막막했던 건 역시 전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전 메이크업 전공으로 3년 동안 입시를 준비했었지만 막상 입시를 앞두고 메이크업에 대한 흥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과 패션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청강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메이크업 수업과 패션 수업을 병행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시간과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또한 오랫동안 해온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늦은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메이크업보다 패션에 더욱 집중하고자 패션 수업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지금 당장 진로를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색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에 느꼈던 불안감 또한 점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학교 시스템이나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내 장학금 중에 자기개발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장학금은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예술활동 증명,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제 동기의 경우 1학년 때 퍼스널 컬러 수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과 연계된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실습이나 과제를 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실습이나 과제를 진행하면서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체력을 충분히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패션 전공의 경우 생각보다 야간 작업이나 밤샘 작업이 많아 체력 소모가 큰 편입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밤샘 작업이 반복되면서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자주 아프거나 감기를 달고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패션위크와 같은 장시간 실습의 경우 체력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학업과 실습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때는 처음 해보는 재봉틀에 대한 두려움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이 가장 컸습니다. 높은 목표로 인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과제를 제출하려는 마음에 밤을 새우거나 체력을 무리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재봉틀도 실패할까봐 혼자 남아 연습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모르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교수님께 질문하며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접했던 재봉틀 수업에서도 만점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벽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시작부터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과제에 임하니 완성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결과마저 완벽하게 도달하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부담보다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입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학교 시스템이나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과에서는 등록금 수혜 범위를 초과 지급하는 장학금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다양한 활동이나 실습에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 잘 준비해도 비교적 높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강의를 3개만 수강해도 최대 6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한다면 충분히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과 장학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수업이나 과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분야를 경험한다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장학금의 기회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이나 과제를 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먼저 실습에 나가서는 무조건 하나라도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션쇼 실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상에 대한 배움보다 오히려 책임감을 더 크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나 판단 하나가 현장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항상 집중하고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먼저 다가가 도와드리는 적극적인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할까봐 망설이기보다는 먼저 행동하며 배우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필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 중에 과제 방향이나 선호하시는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하여 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과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높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과제를 미루기보다는 과제가 주어진 당일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진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도 한번 여쭤봤어. 학생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학교 시스템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특강,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면 좋습니다. 전문가 특강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현직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전공 재학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혜택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취미생활을 통한 자기의 역량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 적성이 비슷한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저는 시간 준수 태도, 예의, 실력 순으로 봅니다. 좋은 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합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입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완만한 성격을 가진 지원자를 뽑죠. 또한 이력서를 보며 자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경력자를 뽑을 때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데 잦은 이직 경력이 있고 급여와 휴무에 관심이 높은 지원자는 전문 경력직에 합격할 확률이 낮고 실력이 좋아도 조직에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특히 노력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출석, 결석 등은 학생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시간 준수, 책임감이기 때문이죠. 실력 향상을 위한 전공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학할 때 실력이 좋아도 학교 수업에 노력하지 않으면 2학년 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독서 이벤트 등 전공을 떠나 타 전공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와 도서관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일리스트 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을 읽고 듣고 보아야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학교 시스템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특강, 워크숍, 공모전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 외에 확장해서 역량 확보할 수 있고 학업력 및 현장 프로젝트로 실제 산업 기준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멘토링이나 지도교수 상담 시스템 통해서 방향 설정과 피드백 루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단순 결과물보다 과정 기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1순위는 태도로 과제 수행 방식, 피드백 수용 태도, 끝까지 완수하는 힘을 봅니다. 기술은 훈련으로 개선 가능하지만 태도는 장기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2순위는 지속성으로 한번 잘하는 것보다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3순위는 협업 및 소통 능력인데 패션 분야는 협업 산업이기에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제작팀으로 연결됩니다. 4순위는 전공 기술 및 결과물 완성도입니다.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특히 노력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전공 역량은 생산, 반복, 기록의 구조로 강화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기반 결과물 제작, 아웃풋 중심. 단순 과제 제출이 아닌 포트폴리오 수준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반복 실습 및 기술 숙련, 스킬 어큐뮬레이션. 메이크업, 디자인, 스타일링, 3D, AI 등 도구 숙련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전공 관련 리서치 및 레퍼런스 분석, 브랜드, 디자이너, 트렌드 구조 이해해야 하며, 네 번째, 자기 기록 시스템 구축, 포트폴리오 앤 아카이브. 작업 과정, 의도, 결과를 AI 활용 포함해서 모두 기록합니다. 이렇듯 처음 배우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건 당연해. 그래서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 거야. 선배 말씀처럼 교수님이 수업 중에 흘리는 중요한 말씀들 놓치지 말고 교수님들과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게 중요하고, 태도는 수업, 실습, 직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과제를 수행했으면 꼭 복습을 거쳐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해. 하지만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체력 관리하며 꾸준한 우상향을 노려보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서 내 희망 진로에 부합하도록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난 이제 가볼게. 안녕!